한번 상상해 보시죠. 모든 것이 전쟁으로 불타버린 땅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라는 처참한 숫자뿐이었죠. 바로 그 잿더미 위에서 세상이 보기엔 그야말로 무모하기 짝이 없는 하나의 꿈이 피어납니다. 인간이 발견한 가장 강력한 불, 원자력을 우리 손에 넣겠다는 꿈이었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수십 년의 피와 땀으로 그 꿈은 현실이 됐고 마침내 세계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거대한 성이 단 하나의 결정으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 꺼진 줄 알았던 바로 그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파고들 이야기는 한 나라의 심장과도 같았던 산업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붕괴했다가 마치 신화 속 불사조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그냥 산업 분석이 아닙니다. 이건 말이죠. 꿈과 희생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나타난 정말 예상치 못했던 구원자에 대한 한 편의 대서사시입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서사의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1950년대 전쟁의 상처가 아직 선명했던 대한민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진 것이라곤 정말 사람밖에 없던 이 가난한 나라가 당대 최첨단 기술의 상징이었던 원자력에 도전한다? 이건 국가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 숫자 6,000달러. 이게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1958년 국민소득이 채 80달러도 안 되던 시절에 대한민국은 한 사람당 무려 6,000달러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237명의 인재를 원자력 선진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나라의 미래 전부를 건 필사적인 결단이었죠. 바로 이들이 훗날 원자력 1세대라 불리며 K원전 신화의 씨앗을 뿌린 분들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 정확한 예산이라는 K원전의 전설적인 DNA도 바로 이때 시작된 거죠. 이제 업계 너머로 배우는 단계를 넘어 우리만의 기술을 갖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목표는 단 하나,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기술 식민지 신세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1959년 작은 연구소에서 시작해서 1996년 마침내 우리 손으로 만든 한국 표준형 원전을 완성하기까지.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야말로 피, 땀, 눈물이었습니다. 남의 집 원자로를 빌렸으며 기술을 익히던 시절을 지나 우리 손으로 직접 상업용 원전을 운영하며 경험을 쌓았죠. 그리고 마침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만의 기술로 원전을 짓겠다는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를 기어코 달성해낸 겁니다. 바로 이 정신, 이게 K원전을 만든 핵심입니다. 당시 한필순 소장은 연구원들에게 실패하면 태평양에 빠져 죽자는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치고 임하라고 했죠. 이 문장은 그냥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절교였어요. 연구소는 말 그대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대한 용광로, 그 자체였던 거죠. 이런 위대한 성취 뒤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없는 영웅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보장된 미래였던 미국 시민권을 버리고 돌아온 김병구 박사 같은 과학자들,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던 수많은 연구원들, 그리고 안타깝게도 과로로 세상을 떠난 서경수 박사 같은 분들의 눈물이 있었죠. 이게 바로 K원전 신화의 진짜 기반입니다. 수십 년간의 희생과 노력 끝에 K원전은 마침내 세계 정상에 섭니다. 정말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정점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추락이 시작됩니다. 2009년 대한민국 원전 역사상 가장 빛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원전 사업 수주 18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거대한 계약이었죠. 근데 이게 그냥 큰 계약, 이걸로만 보이면 안 됩니다. 당시 경쟁 상대가 누구였냐면요. 원자력의 역사를 쓴 미국, 프랑스, 일본이었어요. 잿더미에서 일어난 작은 나라가 이 거인들을 상대로 정면으로 붙어서 이긴 그야말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과 같은 승리였습니다. 아니, 대체 K원전이 어떻게 이 거인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바로 이 약속이었습니다. 온타임, 온버짓. 이게 왜 그렇게 대단했냐고요? 당시 원전 시장은요, 공사 지원과 예산 초과가 그냥 일상이었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우리는 약속한 시간, 약속한 돈으로 지어드립니다. 이 말은 모두가 걸을 때 혼자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압도적인 경쟁너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탄탄대로를 달리던 K원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2017년 시작된 탈원전 정책, 그 배경엔 판도라라는 한 편의 재난 영화가 있었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영화에선 수소 폭발로 경락고가 와르르 무너지지면 실제로는 여러 겹의 수소 제거 장치가 이걸 막습니다. 지진 나자마자 폭발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원자로가 자동으로 멈추고 수많은 안전장치가 작동하죠. 이처럼 과학적 사실보다는 감성적인 공포가 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처참했습니다. 이 차트가 모든 걸 보여주죠. 신규 원전 건설이 딱 멈추자마자 수십 년간 K원전을 떠받치던 200개가 넘는 부품 공급 업체들의 매출이 그냥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평생을 바친 기술자들은 거리로 내몰렸죠. 수십 년간 다져온 단단했던 원전 생태계의 뿌리가 그냥 통째로 썩어 들어간 겁니다. 원전의 빈자리를 그럼 뭘로 채웠을까요? 대안으로 제시된 신재생 에너지. 하지만 준비가 부족했던 전환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낳았습니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보면 5,8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였고 친환경 에너지를 짓겠다면서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숲이 사라졌어요. 심지어 일부 공직자나 특정 단체들이 보조금을 빼돌리는 이권 카르텔 문제까지 터져나왔죠. 결국 튼튼한 기둥을 뽑아낸 자리에 부실하고 썩은 기둥을 세운 꼴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K원전은 정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생태계는 무너지고 기술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바로 AI,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요즘 챗GPT 같은 생성형 AI 다들 써보셨죠? 이게 그냥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하느라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를 쓰거든요. 여기 5기가와트라는 숫자 감이 잘 안 오시죠?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돌리는 데 필요한 전력량인데요. 이건 1기가와트급 원자력 발전소 5개가 뿜어내는 전력량과 똑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딱 하나 돌리는데 말이죠. 정말 세상이 이렇게 바뀝니다. AI 혁명을 이끄는 빌 게이츠나 오픈 AI의 샘 알트먼 같은 바로 그 선두주자들이 이제는 원자력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AI라는 거대한 엔진을 24시간 돌리려면 안정적인 전기가 필수인데 해가 뜨고 바람 불 때만 작동하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턱도 없다는 사실을요. 안정적이고 대규모고 탄소도 없는 에너지. 그 정답이 바로 원자력에 있었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심장을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뛰게 하려면 날씨에 따라 변덕을 부리는 에너지로는 어림도 없죠? 공급 안정성, 탄소 배출, 최적 사용처, 이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에너지, 바로 원자력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인 겁니다. 자, 이렇게 AI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에너지 시장에서 잿더미 속에 쓰러져 있던 K원전이 드디어 부활의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바로 유럽의 심장부 체코였습니다. 이 화려한 귀환을 가능하게 한 무기는 결국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바로 그 가치였습니다. 세상은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던 K원전의 핵심 가치 말이죠. 2024년 24조 원짜리 체코 원전 사업. 이 거대한 무대의 주인공은 K원전이었습니다. 경쟁 상대는 원전 종조국 프랑스의 자존심, EDF였죠. 그런데 이 거인이 지금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짓는 원전마다 완공이 10년씩 늦어지고 예산은 눈덩이처럼 3, 4배씩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거든요. 반면 팀코리아는 어땠죠? 사막 한가운데서 약속을 지켜낸 유일한 선수였습니다. 체코 입장에선 불확실한 명성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실력을 선택한 아주 합리적인 결정이었던 셈이죠. 황주 한수원 사장의 이 말처럼 이번 승리는 운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실력과 신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죠. 원전의 본고장인 유럽 시장에 빗장을 열었다는 건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K원전이 완벽하게 부활했다는 신호탄이니까요. 자, 이렇게 불사조처럼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축배를 들기엔 아직 좀 이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 그리고 넘어야 할 험난한 산들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K원전이 앞으로 반세기 동안 세계 시장을 이끌려면 이 과제들을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첫째, 기술의 뿌리인 미국과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게 꼬이면 수출길 자체가 막힐 수 있어요. 둘째, 미래 원전 시장이 게임 체인저가 돼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이건 다음 세대의 먹거리가 걸린 가장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탈원전식이 무너졌던 인재 파이프라인을 복원하고 다시는 정치 논리가 국가의 미래를 흔들지 못하도록 단단한 정책적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원자력의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저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아찔한 취약성을 동시에 말이죠. K원전, 이 불사조는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비행이 거센 폭풍우에 꺾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을지는 어쩌면 우리의 기술력만큼이나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지혜에 달려있는 건 아닐까요?